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드디어 기다리셨던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아내가 클라이언트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나한테 예쁜 것보다 오소장과 손작가의 개성이 묻어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이 크긴 한데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하고 좀 너무 달라 있어서 좀 큰 레이아웃 변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인터뷰지를 좀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저희는 집이라는 곳에 그 생활할 분들의 가치관이 묻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두 분이 공통된 점이 자아를 잃지 않고 사는 것, 뭔가 나다움이 유지되는 것. 이 답변들을 보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개인 작업실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상상하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의 모습을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해주세요. 보통 톤 앤 매너가 이 질문의 답변들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 소장님은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아늑한 걸 좋아한다고 써주셨는데, 회사에서 저희랑 엄청 치열하게 사시다 보니까 집에서만큼은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손 작가님은 A4 용지의 차가운 화이트가 너무 극혐이다. 좋아하는 색감은 장화홍련의 그런 톤 다운된 분위기를 써주셔서 색깔이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랑 조금 비슷하신데 화려하고도 색깔의 조합이 잘 맞는 그런 톤 앤 매너의 집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이전에 살았던 공간에서는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저번 영상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면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전 집이 굉장히 컴팩트한 스몰하우스였고 벽이 다 터져 있었던 상태잖아요. 오 소장님은 그런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소음에 대한 불편이 되게 크셨어요. 그래서 방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공용부의 소음이 좀 잘 차단됐으면 좋겠다. 손 작가님은 저희랑 일하시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을 하다가 육아도 할 수 있고 그 옆에 바로 가면 살림도 할 수 있고 이런 효율적인 그런 공간을 집에서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니즈들이 어떻게 계획됐는지 오 소장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실, 주방, 다이닝룸, 이 공간들이 어땠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집을 선택했던 이유가 아주 멋있는 근린 공원이 있어요. 뷰가 정말 근사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아쉬운 게 발코니들이 다 확장이 돼 있었어요. 육각형처럼 생긴 이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살려뒀었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확장을 해 놓다 보니까 구조 기능도 있고 되게 쓰임새가 불편하죠. 얘들이 탁 꺾여 있으니까.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의 주방이었어요. 불편함이 좀 있겠죠. 안으로 들어갈 때 뱅글뱅글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실이 지금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의 분들은 TV가 벽에 있고 소파가 있고 소파 뒤에 토너가 있는 아마 그런 구조로 많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공용부의 니즈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릴렉스 할 수 있는 커다란 소파, 그리고 손님 초대하는 거 제가 좋아하니까 겁나 큰 식탁 이렇게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우리 팬들은 아시죠? 조그만 집에 살 때도 그 접이식 테이블로 6명, 8명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촌 작가가 육아, 살림, 재택근무 이걸 해야 되는데 방만함 홈오피스 수준의 데스크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는 효율적인 주방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살림을 안 하는데 왜 자꾸 효율적 주방을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기능성 있게 그 주방을 만드는 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공용부를 풀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잘 봐요. 자, 첫 번째, 주방에 디귿자를 써서 안에 들어가려면 뺑 돌아갔어야 됐었는데 설비나 이런 싱크를 이설하면서 통로를 만들다 보니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아일랜드, 힘이 있는 아일랜드가 딱 들어가게 됐죠. 사이즈가 1200이에요. 굉장히 큰 사이즈죠. 한쪽은 기능에 담겨있는 수납장과 식세기라는 게 들어가고 반대편은 이렇게 펌퍼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애기 밥 먹을 때나 아내랑 술 한잔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냉장고 있던 자리가 원래 여기가 가스레인지 자리였어요. 이쪽으로 옮겨왔죠. 거실에서 주방을 딱 쳐다봤을 때 아일랜드가 딱 자리를 잡고 그 뒤로 라인이 쫙 정리되면서 쿡탑 공간이 들어가 있고 왼쪽 편으로 냉장고와 빌트인 오븐 같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가면은 다용도실이 있어요. 그럼 조리동선 한번 볼게요. 냉장고에서 이제 식자재를 꺼내서 여기 개수대에서 씻어가지고 야채를 여기서 다듬고
돌아서 가지고 조리를 해서 다이닝 쪽으로 갖고 가면 되겠죠. 기능적으로는 정말 좋은 주방 같아요. 주방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식탁이죠. 사실 이 다이닝룸 위치 때문에 제가 엄청난 스터디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한 끝에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던 이 공간을 식탁부로 쓰면 좋겠다라고 판단했어요. 이 숲뷰가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이전에 어땠었냐, 이렇게 디귿자로 인방이 쳐져 있었어요. 뭔가 식사실처럼 구분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 공간 인방을 철거해버리고 나머지 발코니 공간은 천장 인방을 내림으로써 공간을 좀 닫아놨습니다. 천장이 연결됨으로써 공간에 좀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 빨려 들어가는 공간 안쪽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조금 기하학적인 모양이 나오고, 그 창문 너머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숲뷰가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럼 이 옆공간은 뭐냐? 우리 꼬맹이 트램폴린을 딱 집어넣었어요. 이 트램폴린에 뛰어놀면서 되게 아름다운 산뷰도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대망의 거실, 손작가의 업무 공간, 그리고 아이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커다란 소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여러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아예 식사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기고 발코니 공간 이 자체를 좀 아예 데스크로 만들어주자, 이 계획안을 했더니 저는 소파를 이렇게 딱 니은자로 놓을 수 있게 됐죠. 그럼 여기는 진짜 잡지에서 보는 엄청나게 큰 드라마틱한 소파 공간, 근데 여기서 숲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렸더니. 최적의 솔루션은 업무 공간에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숲뷰도 봐야 되니까 지금 복도의 면에 있는 이 벽 가지고 왔습니다. 데스크 공간이 있고 서랍 공간, 책장 공간이 다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스크 공간이에요. 공룡보로 쳐다봤을 때 거실, 복도, 주방, 식사실까지 다 보입니다. 그럼 뭔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데스크 앞쪽으로 소파가 놓여져야 되겠죠. 반대편에 예쁜 1인칭가 이렇게 들어갔죠. 소파 안쪽에 앉으면 숲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회장님 자리. 동선이나 데스크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스크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의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냐? 1100이라고 봤어요. 1m10. 본인은 데스크가 600 정도만 돼도 앞에 막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큰 소파를 원했는데 900은 나와야 돼요. 1인 체어와 이 소파 간의 거리가 140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1100, 600, 900, 1400, 다시 800 이렇게 사이즈를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이 소파와 책상 옆구리가 라인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악몽 꾼다고.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로 찾아 넣었던 게, 쭉 긴 소파가 오다가 탁 꺾여가지고 책상 측면까지 이렇게 니은자로 돌아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 면이 정리되지 않은 이 기준을 없앤 대신에 책상과 소파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여서 그냥 오브제처럼 얘가 탁 들어앉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퍼즐을 끼우면서 되게 이마를 탁 치면서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안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방 문이 겁나 커요. 문이 두 짝이죠. 그 안방 문을 열었어. 드레스룸 벽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개방감도 좀 별로고, 발코니가 또 확장이 되어 있네? 근데 저는 사실 발코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좀 아쉽긴 했죠.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드레스룸하고 이 세면대 사이로 이 문이 있죠. 이걸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나오는데 세면대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문이 유리문이에요. 안방은 제가 원하는 니즈를 많이 담았는데, 저는 침실이 굉장히 이렇게 위어되어 있고 아늑하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 이 니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멋쟁이에요. 맨날 셔츠만 입고 나오는데 이게 다 다른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에 대한 니즈가 컸어요, 제가. 또 하나는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휴식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전 집에 내가 좀 작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때는 샤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를 악물고 정말 커다란 편안한 욕조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 니즈를 쏟아내고 보니까 고민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광폭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니은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좀 공간 활용이 되게 애매하다. 침대를 세로로 넣기도 힘들고, 뭐 여기다가 드레스룸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리 이 구조를 뜯어봐도 제가 원하는 니즈를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갑니다. 잘 봐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방 문까지 싹 다 뜯어버렸어요. 벽을 이렇게 쳤죠. 양쪽으로 수납 공간을 딱 쌓아 넣었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거의 1400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사이즈가 생기게 됐죠. 이 벽체를 왜 쳤느냐, 슬라이딩 포켓등으로 딱 집어넣었어요. 이 문을 닫아 놓으면 아주 내밀한 잠자리가 될 수 있죠. 손님이 왔을 때 안방문을 열어놓고 침실로 가는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 놓으면 손님들도 안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죠. 왜? 나는 잠자는 공간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처음에 어땠죠? 문 열고 들어가면 벽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 공간을 이렇게 세로로 딱 분할해 놓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쫙 드라마틱한 파우더 공간이 엄청 아름답게 나를 맞아주죠. 자, 그럼 화장실. 드레스룸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공간이 한 30cm가 더 생긴 거예요, 저희가. 이 화장실을 확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넓은 지금 조정욕조가 딱 들어가게 됐죠. 그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좌측에는 이렇게 멋진 조정욕조가 생겼고 반대편에는 굉장히 넓은 세면실이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공간이. 전체적 레이아웃을 봤을 때 기능적인 수납도 얻을 수 있었고 아늑한 침대 공간, 릴렉스 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욕조,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던 최적의 레이아웃이지 않나. 그래서 안방을 제가 정말 스타들이 많이 했습니다. 제 방이니까. 우리 현관, 그리고 공용부 욕실, 그리고 우리 애기방, 여기 공간이 하나로 좀 연결되어 있어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들어왔을 때 현관은 사실 굉장히 커요. 보시면 이렇게 쭉 길잖아요. 근데 현관은 앞에서 타일로 딱 끊어지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출구가 여기 있었거든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 세면대가 밖에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또 변기랑 조그만 샤워 공간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니즈가 있었냐면 이 보이는 이 방이 우리 아이 방이에요. 독립취침을 이사 오면서 좀 시키고 싶어서 그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깼을 때 좀 두렵지 않은 공간. 또 하나는 세면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좀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눈을 딱 벌리면 화장실 문이 보이고 그 옆에 세면대가 있는 구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하고 좀 바라봤을 때 좀 아름다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 화장실, 제가 예전 집에서 우리 강아지 똥냄새 맡고 잠에서 깼는데 되게 불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중문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걔가 택배 왔을 때 뛰어나가고 너무 답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갑니다. 잘 보세요. 현관에 화장실 입구를 딱 바꿈으로써 긴 현관의 공간을 먼저 확보를 했죠. 중문의 위치가 딱 정해지죠. 어디냐? 복도 끝에 중문이 딱 들어가니까 중문과 연결돼서 공간이 딱 정리가 됐어요. 벽을 사선으로 쫙 만들었죠. 이렇게. 이게 왜 했느냐? 앉는 공간이 필요한데 좀 실험적으로 재밌게 사선으로 벽을 딱 만들어서 코너 공간에 앉는 자리도 만들고 조명이 거울에 산란되면서 되게 시각적으로 좀 특이한 효과. 지금 이 한 방에 딱 생겼어요. 이 화장실 출입구를 바꾸고 나니 아이가 자다가 깼을 때도 바로 문 열고 나서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무섭지 않다는 거. 밤에 제가 요거를 켜둡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용하기 동선도 되게 편리하고 또 누구한테 좋으냐? 우리 후추 최명준 디자이너님이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위치를 잡아주셨어요. 패드 쓰실 거니까 따로 분리하시고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볼륨보기 좋은 구조예요. 청소하기도 쉽고. 우리 후추, 우리 아이, 그리고 현관의 드라마, 그리고 손님들의 사용성 모든 걸 가지게 된 레이아웃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용부, 그리고 안방, 그리고 현관 잘 보셨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되게 내밀한 제 서재나 이런 작업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아, 옆집을 좀 살 걸 그랬나. 그래서 옆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 옆집을 사신 게 아니고 원래 이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현관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는 침실 2개와 화장실 그리고 세탁실까지 딸린 이 공간이 옆에 붙어 있어요. 보통 이런 집은 두 세대가 좀 편안하게 같이 사실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뷰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그 혼자만의 그런 개인 공간? 아이에게서 좀 분리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 분 다 원하셨었죠. 손 작가님이 이제 화가이시다 보니까 작업실도 필요한데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리고 또 재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작가들은 그 재료 모으는 거 좋아해서 자, 그럼 설계할 때 고민은 뭐였냐? 아이로부터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에게 뭔가 공용부와 이 안쪽 공간은 분리된 공간이야 라고 인식시켜줄 수 있는 공간적 장치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까 이곳에 화장실이 하나 딸려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용도가 굉장히 불분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설계됐느냐? 일단 첫 번째, 그 현관 옆에 비밀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열고 나면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이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 비밀의 문을 사용을 하실 때 아이가 그 안쪽으로 잘 안 들어간대요.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는 문이 자신이 생활할 구역이 아니라고 효과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을 좀 복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누가 쓰느냐? 게스트용 화장실로 뒀습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열고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 게스트용 화장실을 저도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 2개가 있죠. 송 작가님, 오 소장님 개인 공간을 하나씩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오 소장님은 거기서 업무도 보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를 했고, 마지막 남은 공간 하나는 송 작가님의 작업실이 되었는데요. 그 공간의 배치를 보시면 굉장히 작업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큰 작업 테이블이 딱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선에서든 그런 되게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엄청난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별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복도의 공간 그리고 세탁실 공간을 활용해서 작품도 좀 보관하고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주방입니다.